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문제가 된 N번방 사건이라든지 그런 어떤 성범죄에 관련해서 관련된 어떤 그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성범죄와 관련해서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형법을 기초로 해야 되는데, 형법에는 일단 처음에는 297조 강간이 있습니다. 강간은 이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폭행 협박의 정도가 굉장히 강도가 센 겁니다. 형법에는 폭행 정도를 아주 약한 것부터 아주 강한 것까지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 놓고 있거든요, 이론적으로. 근데 이제 상대방의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물리적 저항을 이게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정도의 강력한 폭행 협박으로 보시면 되고, 강간은 이제 성기가 접촉되면은 되는 거냐, 아니면 삽입되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사정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강간의 기수는 이제 삽입설입니다. 삽입설. 그러니까 삽입을 하면 강간의 기수가 되는 거고, 폭행 협박이 이제 착수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범죄의 기초가 이제 예를 들어 강간이라고 치면 처음에 이제 폭행 협박이 시작점이고, 이걸로 해서 이제 간음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유사강간이 또 하나 더 추가됐었죠, 형법에서. 이제 이 성기를 제외한 이제 구강이나 입이나 항문, 다른 이제 신체에 대해서 이제 손가락이라든지 성기 말고 다른 부위에 이제 성기나 손가락, 어떤 도구 이런 것들을 넣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게 유사 강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추행이 있는데요. 우리 많은 도지사분들하고 시장님들이 이제 하는 건데, 그거는 조금 다른 성격이어서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거, 추행은 말 그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간음 행위가 제외된 거를 말합니다, 강제 추행은. 그리고 이제 준자가 붙은 게 있습니다. 준강간 이런 거 할 때, 이 준강간은 심실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심신, 상실, 항거 불능, 저항 불능, 뭐가 차이가 게 준자가 붙으면 폭행 협박이라는 것이 선행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위해서 술 많이 취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술이 떡이 된 상태가 돼서 정신을 잃어버린 여성이나 또는 그런 남자를 이렇게 간음하거나 추행하거나, 그리고 이런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을 하거나, 그러면 준강간, 준강제 추행죄가 됩니다. 같이 처벌합니다. 형량은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성범죄 와중에서 플러스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상처를 입혔어요. 상처를 입힐 생각은 없었는데 상해가 나면 이제 강간 치상이 되는 거고, 강간 치사가 되면 죽게 되면, 치자라고 하는 거는 이를 치자를 써서요. 처음에는 상처를 입힐 고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간음이나 강간의 기회에 상처가 예견되는, 예측 가능했었던 경우는 치상치사를 했고, 아예 강간하고 죽이겠다고 하면은
이거는 바뀝니다. 치상이 아니고 그건 아예 살인, 강간 등 상해가 됩니다. 그리고 강간하고 죽일 의도가 있었다면 강간 등 살인이 되겠죠. 네, 죽일 의도 고의에는 확정적으로 죽이겠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필적 고의여도 살인은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고, 미성년자의 성인에 대해서도 뭐 성범죄가 일어나는 건 정치적 고통이 엄청 큰 거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당시의 고통도 있지만 이제 성적 관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관들이 확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게 사람 대인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트라우마로 남아서 정상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 힘든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은 13세 미만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16세 미만으로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은 그 본래 강간, 그 다음에 강제 추행에 의해서 이건 폭행 협박이 필요 없습니다. 폭행 협박이 필요 없이 미성년자의 좀 미성년자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 추행한 것은 처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형법 303조를 보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요게 이제 말하면 뭐 충남도지사나 부산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서 자기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에 속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력은 그런 위세를 부리는 거죠. 권위적 위세 이런 걸 통해서 간음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말고도 간음 추행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존 형법에는 13세 미만이었는데 아마 이제 16세로 대폭 상향돼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처벌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형법상에 있는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중강간, 준강제추행,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간음, 추행, 여러 가지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형법에 있는 걸 토대로 해서 일단 법 적용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실무상으로는 형법으로 단순히 처벌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 근데 특별법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이것이 미성년자에 대해서 폭행 협박까지 있었다면 이거는 그냥 강간이 되는 겁니다. 16세 미만, 이거는 폭행 협박이 없을 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이 되는 것이고, 폭행 협박이 있어버리면 강간이 되는 거죠. 이거 가볍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상의 기본적인 범죄 종류는 이런 정도가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